그날 밤 하늘은 찢어진 천처럼 울부짖었고 바람은 미친 듯이 산과 강을 헤집었다. 번개는 어둠을 가르며 대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고 땅은 숨을 죽인 채 뒤틀렸다. 마치 오랜 세월 감춰져 있던 진실이 깨어나려는 듯 대지는 아우성쳤다. 천둥의 울림은 단순한 자연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이 내뱉은 경고, 신들이 보내는 징표였다. 폭풍의 심장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떨어졌다. 그것은 불타는 강철처럼 하늘에서 내리꽂혔고 순간 세상이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침묵의 틈에서 땅은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천벌이라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운명의 시작이라 여겼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 밤 이후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세상을 감시해온 존재들의 숨결이었고 천둥은 그들이 내뱉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하늘은 인간에게 마지막 기회를 던진 것이었다. 선택하라. 너희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시금 어둠 속에 몸을 숨길 것인가? 그 강철의 파편이 떨어진 자리에서 뜨거운 김이 솟구쳤다. 그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시간조차 잊힌 존재, 수백 년 동안 이름조차 지워졌던 자,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대지의 맥이 뒤틀리며 역사가 다시금 숨을 쉬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가 돌아올 줄 몰랐고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순간에 문을 두드린다. 그날 여리는 그동안 전설로만 전해지던 이야기를 마주했다. 팔척귀. 그 이름은 오래전부터 금기처럼 숨겨져 왔다. 그러나 진실은 피할 수 없었다. 그 존재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는 왕가의 피를 이은 자, 금단의 사랑과 배신으로 점철된 역사 속 비극의 산물이었다. 그의 태어남은 인간과 귀물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왕실은 그 존재를 감추기 위해 수많은 이들의 피를 흘려야 했다. 여리는 진실 앞에서 흔들렸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이 동시에 떠올랐다. 팔척귀는 스스로를 괴물이라 여기며 살아왔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왕가의 죄업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모든 걸 뒤바꾸었다. 바람의 심장을 뿜고 태어난 존재, 천둥의 눈물을 머금은 사내, 그는 누구보다 인간이었고 누구보다 저주받은 운명을 짊어진 존재였다. 폭풍 속에서 여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피해 굴레를 감당하며 침묵할 것인가? 대지에 떨어진 강철은 그날의 진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날 밤 역사의 흐름은 다시 한번 요동쳤고 여리의 운명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여리는 혼란과 분노 속에서도 강철을 믿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싸워왔고 스스로 죗값이라 여긴 삶을 견뎌왔던 남자였다. 하지만 그 믿음은 가장 믿었던 사람 비비에 의해 무너졌다. 비비는 인간 여자 때문에 망가져가는 형을 보며 참을 수 없었다. 형님은 승천하셔야 해요. 그게 우리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여리를 풍산에게 넘긴다. 여리의 눈에는 배신과 절망이 담겼지만 그녀는 말한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형이 널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깊은 산속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흐르던 밤 안개는 짙게 깔리고 그 안에서 신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제단은 검게 걸린 기둥과 피로 얼룩진 바닥이 어우러져 금방이라도 악령이 튀어나올 듯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 중심에 풍산이 서 있었다. 그의 소나기에 억눌린 여리는 제단 한가운데로 끌려갔다. 풍산의 목적은 단순했다. 여리를 팔척귀의 제물로 바쳐 그를 완전한 존재로 부활시키는 것. 단순한 봉인이 아니라 그를 세상 위로 끌어올려 복수를 완수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풍산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오래된 주술의 언어가 흘러나왔다.
촛불이 일제히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기 시작한 그 순간 여리는 신당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된다. 팔척기의 정체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의 본래 혼은 다름 아닌 넙덕. 어릴 적 여리가 언젠가 품에 안고 지켰던 따뜻한 눈빛을 지닌 존재. 여리는 그를 악으로 규정했던 스스로의 판단을 뒤흔드는 진실 앞에 충격에 휩싸인다. 그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대상은 선왕도 아니었고 사라진 왕세자도 아닌 바로 한 아이였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철. 과거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 여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가 무의식 중 지켜왔던 것은 바로 강철의 영혼이었던 것이다. 팔척기의 근원, 고통과 원한의 시작에는 강철이라는 이름이 숨어 있었다. 그 시각 신당의 위치를 추적한 강철은 영금과 이정의 도움을 받아 어둠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다. 영금이 제공한 돼지부적, 이정이 전달한 물귀신의 신기, 그리고 여리가 남긴 경계석, 세 개의 열쇠가 맞물리며 신당의 결계를 깨뜨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철은 온몸에 불꽃처럼 퍼지는 고통을 이겨내며 신당 안으로 들어섰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발밑에서 피비린내가 피어오르고 제단 위에서 깨어나는 팔척기의 실루엣이 떠오른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운명의 고리. 그 고리를 끊기 위해 강철은 검은 기운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내가 만든 죄, 내가 끝내겠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 앞의 괴물은 과거에 자신이 만들어낸 업보, 그리고 지금 그 죄를 끝내려는 인간의 선택에 서 있었다. 폭풍과 몰아치는 밤, 번개가 산 허리를 가르고 있었다. 어둠 속을 가르며 풍산의 산당에 도착한 비비는 숨을 죽이며 안쪽을 살폈다. 짙은 안개처럼 깔린 주술의 기운, 그리고 붉은 제단 위에 누워있는 여리. 그녀의 팔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제단의 홈을 따라 흐르며 검붉은 문양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 피는 고대의 봉인을 해제하는 열쇠였고 팔척기의 부활을 위한 마지막 조건이었다. 비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지금껏 그저 명을 따르고 조용히 움직이기만 했던 존재였지만 제단 위 여리의 창백한 얼굴을 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신당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누군가가 문을 찢고 들어왔다. 그 이름 강철. 여리. 강철은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비비게철 스쳐 지나갔다. 풍산은 이미 제단 위에서 팔척기의 영혼을 불러내려 주술을 마친 상태였다. 그의 눈은 광기에 젖어 있었고 그가 읊는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순간 제단 위에서 거대한 기운이 솟구쳤고 팔척기의 형상이 마치 검은 연기처럼 공중에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원한과 고통으로 짜인 신령한 악의 결정체였다. 강철과 풍산의 싸움은 격렬했다. 강철은 돼지부족과 물귀신의 신기를 이용해 맞섰지만 풍산에게 빙의된 팔척기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신기조차 튕겨나가고 경계석마저 공중에서 부서졌다. 결국 강철은 제단 한가운데로 내던져졌고 팔척기의 손이 그를 향해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비비가 외마디 비명을 터뜨리며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눈에서 번개 같은 빛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힘, 천둥의 능력이 폭발했다. 허공에서 굉음이 울렸고 제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갈라지고 빗줄기가 신당을 가르듯 내리쳤다. 형이 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버티고 있었던 거였어. 비비의 가슴이 요동쳤다. 강철이 묵묵히 감내해온 시간들, 여리가 끝까지 믿어준 마음, 자신이 회피해온 진실이 일제히 밀려들었다. 그 모든 감정이 전류처럼 그의 심장을 타고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비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린 줄만 알았어. 그런데 내가 더 약했어. 미안해. 그의 외침은 번개보다 더 강하게 울려 퍼졌다. 신당의 지붕이 무너지고
공기의 흐름마저 비틀어졌다. 천둥이 산을 가르고 바람이 심장을 통째로 갈라놓았다. 팔척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그 힘에 휘말렸고 그의 형체는 점점 붕괴되어 갔다. 봉인도 부활도 아닌 스스로 무너지는 파멸의 길이었다. 풍사는 현실을 부정하며 절규했다. 그의 야망과 광기, 오랜 집착이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이미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안 돼. 이건 내가 만든 세계야. 그러나 모든 것은 무너졌다. 풍사는 빛의 파도에 휩쓸리듯 사라졌다. 팔척기의 잔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어둠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리고 남겨진 침묵 속에서 비비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하늘은 마침내 조용히 그 울음을 닮은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오늘의 뇌피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톡톡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